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계속 골파기를 하고 있죠. 대상승 흐름 전에 골파기 흐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버티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아주 힘든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가 이 주가가 내려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외국인이 팔아대면서 주가를 눌러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뭔가를 이유를 스스로 또 찾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순간 손이 나가죠. 손이 나가는 순간 털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부분들 뭐 속고 속이는 이 곳이 바로 이 정글 같은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장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결국은 살아 남을 수밖에 없는 곳이 또 이 주식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티고 버텼을 때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기업은 반드시 살아남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0.565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크게 갑자기 나온 이슈가 폴란드로 미사일이 떨어졌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게 가장 큽니다. 현재로서는 주가를 이제까지 계속 끌어내리던 요인하고는 좀 동떨어진 돌발 사태죠. 돌발 사태. 지금 계속 끌어내린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속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기업의 실적을 계속 갉아먹는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정점을 찍을 만한 그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보고 인터뷰를 하는 연준 이사들의 코멘트들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12월 달은 0.5% 인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0.25씩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나간다면 뭐 4월달 정도에 0.25 마지막으로 하고 마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수치도 그렇게 실패해 놨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타고 갔죠. 그런 분위기로 계속 타고 갔습니다. 계속 쭉 타오죠. 근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게 폴란드 미사일.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눌러대고 있죠. 삼성전자 정말로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서 계속 가는 게 좀 어렵죠. 이렇게 쭉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쉬어가고 싶은데, 여기 이제 폴란드 건이 쉬어가는 그런 단초 트릭을 당겨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나 이 부분은 단발성이고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 미국과 나토의 결론을 보면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거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어서 폴란드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죠. 그래도 원인은 러시아다. 네가 미사일을 쐈으니까 요격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야, 네 책임이야 라고 하고 있지만, 러시아 직접적으로 쐈다 그렇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 우크라이나 우리도 같이 조사를 하는데 끼워달라,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죠. 미국하고 나토가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건 뭐냐, 러시아가 쏘았다라고 해버리면 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정말로 이거 진짜 핵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나토를 건드렸네. 그러면 나토 동맹국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강대국들 전부 다 이제 러시아를 같이 공격할 그런 명분이 제공되는 거죠. 러시아가 그걸 뻔히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죠. 왜 폴란드에 떨어뜨렸겠습니까? 만약에 러시아 쐈다면 실수로 갔겠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누군가 또 이렇게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하죠.
이 우크라가 일부러 그쪽으로 실수인 척하면서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러시아가 쏘아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나토 그 국가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게 되면 누가 제일 수혜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지만 그 수혜라는 게 다 같이 죽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잘못 건들면은 에라 모르겠다. 이 푸틴 대통령이 그냥 쭈글쭈글하게 아이씨 저 다 덤비네. 야 나 쟤들 다 덤빈다 못 이겠는데. 아 미안해 항복.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나 살만큼 살았으니까 핵 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에서도 결론을 일단은 이렇게 낸 상황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돌발 사태이고 결국은 그렇게 결론을 일단 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어쩌나 이런 게 있지만 이왕 또 많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할 만한 상황에 또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명분이 좀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없어. 그리고 폴란드 떨어졌는데 아직도 왈가왈부 말이 많아.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많아. 그러니까 좀 내려가자. 얻어맞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앞으로 이건 이상하게 오늘 뭐 시가에 주문 미스인지 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끌어내리고 있는 끌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런 분위기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 많이 내려주기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 쭉 내려버리죠. 자 이런 분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셀트림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먼저 내렸죠. 먼저 얻어맞았다. 근데 이게 추세를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설득해서 미국이 설득하고 있죠. 너무나 장기적으로 이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하자. 휴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푸틴하고는 얘기 안 해. 후임하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후임 언제 하겠습니까? 한 10년 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 모르는데 자 이렇게 되고 있으면 미국이 이제는 아주 확고합니다. 물밑 접촉을 통해서 미국, 유럽, 미국과 러시아 만나가지고 핵 쏘지 마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겠죠. 뭐 손해 보는 거는 결국은 우크라이나만 손해 보겠지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전쟁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해주면서 끝까지 싸워 그렇게 계속 가봤자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거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피로가 또 누적되다 보면 러시아가 진짜 안 되겠네. 아니 몰라. 전략핵 쓰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지겠죠.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조만간에 분위기는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럼 그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쪽으로 시나리오를 딱 잡으면 큰 그림을 그렇게 잡아 놓는다면 이제 증시는 인플레이션 부분을 보겠죠. 근본적인 부분. 그러면 그게 이제 가장 큰 근본이죠. 주가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돌발 악재가 마무리되면 다시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얘는 차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차트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 차트에서 한번 밑으로 내려치는 이 다 모아가지고 밑으로 박살내고 있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아주 크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5만 주 정도 평소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먼저 한번 내려쳤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밀어치고 있죠. 올라가기 전에 한번 골파기를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골파기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솟구쳐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떤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
이로 안정적으로 다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지금 바닥을 잡고 바닥을 잡죠. 이렇게 바닥을 잡는데 이평선 다 모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끌어내려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하죠. 지금 셀트리온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고 횡보를 아주 오랫동안 했고 이평선을 다 모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내년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밀어내리는 흐름을 보이다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같이 딸려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린 거는 뜬금포로 끌어내린 겁니다. 어거지로. 그러고 이제 다시 정상 궤도를 타게 되면 아주 강력한 대상승이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